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채우리는 이별을 통보하는 진수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헤어질 수 없고 아픈 일이 있어도 견딜 각오가 되어 있으니 자신과 잡은 손을 놓지 말라며 애원을 하였지만 진수지는 두 사람이 함께하면 할수록 더욱 힘들어진다면서 채우리의 손을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최선영은 채우리 없이 혼자 귀가하는 진수지의 모습이 밝아 보이지 않아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하였고, 진수지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신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준 채우리에게 모진 말을 한 것을 미안해하고 후회를 하였습니다. 진수지는 최선영의 딸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현재로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채우리는 진수지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자신을 포기해버린 진수지에 대해 속상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진수지와의 일을 얘기했고, 최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애써 태연한 척하는 채우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최선영은 진수지를 설득해보기로 하였는데요. 수경이를 찾았을 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걸리던 문제가 진수지와 채우리 사이가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였다면서 진수지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길 바란다고 하며 채우리와 헤어지지 말라는 뜻을 내비쳤고, 진수지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엄마가 나를 또 포기하려는 것이냐며 채우리와의 이별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것보다도 자신은 최선영의 딸로서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를 호적에 올리든 안 올리든 내 딸임이 분명하고 평생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갈 것이니 그깟 호적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채우리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였고, 진수지는 자신을 속이며 27년간 엄마와 생이별 시킨 장윤자의 딸로 계속 남는 게 어떻게 행복한 일이냐며 새엄마 밑에서 진수지로 힘들게 살아온 과거의 시간들에서 벗어나는 길은 호적 정리밖에 없다면서 최선영에게 소송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깟 호적이 뭐 대단한가 싶다가도 진수지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니 최선영은 진수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와닿았지만 채우리를 또 생각하면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와 최선영이 나누는 대화를 밖에서 모두 듣고 진수지가 결국 원하는 것은 엄마의 딸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고, 자신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힘들어한다면서 강우창에게 어떻게 해야 진수지와 엄마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강우창은 채우리의 행복도 중요하다면서 이 상황을 이겨내주기를 바랬지만 채우리는 이대로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생각만 들었고, 어느 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자 아픔이 더해져서 술을 잔뜩 마셨습니다. 채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나 싶어서 마당집 식구들 모두가 가슴이 쓰려왔는데요. 채우리는 밤새 큰 결단을 내리고 다음날 진수지 앞에서 진수지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별을 통보하고 말았습니다. 채우리는 진수지와 연인이 되었던 남매가 되었던 매일 얼굴만 볼 수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었고, 진수지는 자신이 먼저 채우리에게 헤어지자고 말을 하긴 했지만 반대 입장이 되어보니 마음 한쪽이 텅 비어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결심을 되돌릴 수도 없어서 두 사람은 결국 남매로 지내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아무리 머릿속으로는 남매라고 생각해도 가슴이 그걸 인정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한편 진나영은 한진태와 김마리에게 완벽한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식사 준비를 해내려 하고, 김마리는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된 진나영의 아기를 맞이할 생각에 부풀어서 출산 준비물을 사들이기 바쁜데요. 김마리는 진나영의 아이만 생각하면 자신이 잃어버린 아들 현우가 마치 다시 돌아온 느낌을 받고 있었고, 한진태는 김마리의 행동이 집착으로만 생각되어 걱정이었습니다. 정작 아이를 가진 진나영보다 더 유난을 떨고 있는 김마리를 보니 한심하기 그지없는데요. 한진태가 불만을 표시하자 김마리는 진나영의 아이가 한현성의 아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친자검사를 하기 전에는 한진태가 늘 냉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마리가 미리미리 출산 준비물을 챙겨줘서 진나영은 행복하지만 장윤자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김마리의 눈밖에 나는 일이 생겨버렸는데요. 장윤자는 이제 진나영이 해들재단에 손주를 품은 귀한 며느리이기에 한진태의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하였고, 가정부를 마치 자신의 아랫사람 다루듯이 하는 데다가 김마리의 침실로 함부로 들어가 이것저것 물건들을 만져보며
김마리의 흉을 보았습니다. 장윤자가 떠들어대는 소리를 김마리가 다 듣게 되고 김마리는 자신이 집에 없을 때는 진나영이 엄마를 불러 남의 흉이나 보고 제멋대로 집안을 돌아다니나 싶어서 심기가 잔뜩 불편해졌고 진나영에게 다시는 장윤자가 집에 드나드는 일이 없게 하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미운 털 박히게 된 진나영은 장윤자가 엄마가 아니라 원수같이 느껴지는데요.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잘해주고 싶다가도 꼬투리 하나 잡히면 금방 마음이 식어버려서 앞으로 진나영이 김마리의 눈치를 보느라 스트레스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진나영의 아이에 대해 손주 이상의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김마리는 태교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려고 고집할 것이고 진나영은 김마리의 집착에 혐오감을 느끼게 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74화에서는 채우리가 결국 진수지와 이별을 구하고 진수지를 여동생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미 아침밥상에서부터 채우리는 분위기가 확 바뀐 채 행동을 하는데요. 진수지에게 반찬을 챙겨주며 수경이 많이 먹고 포동포동 살쪄라. 그래야 일도 씩씩하게 할 수 있지. 하며 방실방실 웃었고 강정순과 강우창은 전날 밤 술이 떡이 되어 들어온 채우리가 밤새 마음을 단단히 먹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최선영은 채우리의 과도한 행동이 더 마음이 아프게 다가오고 두 사람의 도시락을 넉넉히 싸주면서 항상 점심 식사는 같이 하라면서 두 사람이 마음의 끈을 놓지 않게 격려를 해줍니다. 채우리는 씩씩하게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 수경이 일 안 하고 딴짓하나 제가 꼼꼼히 감시할게요 하며 웃었고 진수지는 표정 관리하기가 힘이 들어 먼저 나가버립니다. 강정수는 우리가 이제 진 선생을 동생으로 생각할 작정인가벼.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무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지는 대로 살 수가 있나. 우리 앞에서야 저래도 혼자 얼마나 마음이 쓰릴 것이여. 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채우리는 병원에서도 진수지를 수경이라 부르며 여동생 대하듯이 하는데요. 채우리는 동료 직원들에게 자, 여기는 오늘부터 최수경 선생님. 이름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앞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하고 소개를 하고 윤가림은 진수지에게 어떻게 된 거야 두 사람? 최 선생님이 왜 너를 수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설마? 윤가림의 말에 진수지는 맞아. 이제 최 선생과 난 남매야. 우리 그러기로 했어. 윤가림은 수지야 그게 말이 되니? 어제까지만 해도 연인이었다가 오늘은 남매?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작정한 대로 돼? 진수지는 안 그럼 어떻게 해. 엄마를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최 선생님을 위해서도 내가 엄마 우적에 빨리 들어가는 게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나도 그렇고. 모영수는 채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야? 진 선생이 분원 신청을 취소했어. 나야 진수지 선생이 마음을 돌려서 좋긴 한데 너희 두 사람 오늘 분위기가 싸한 게 영 별로야. 내가 본 중에 오늘이 최악이야. 무슨 문제 있지 두 사람? 하며 채우리의 표정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최선영은 수시로 채우리에게 전화를 하여 괜찮은지 물어보는데요. 채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두 사람 다 일 잘하고 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최선영은 저녁에 채우리를 불러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엄마가 미안해하며 위로를 하였고 채우리는 저는 엄마랑 수경이가 제 곁에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 수경이가 꼭 엄마의 딸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소송 취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최선영은 다음날 진장수에게 연락을 하여 소송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하였고 진장수는 진수지도 그걸 동의하냐며 묻습니다. 최선영은 진수지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며 도대체 수경이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수경이가 진장수의 호적을 떠나고 싶어 하냐고 화를 내고 맙니다. 진장수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지금부터라도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 되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진장수에게서 최선영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은 장윤자는 그래 자기 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우리로서야 앞으로 수지랑 나영이가 부딪힐 없어 좋고 수지는 그토록 목매단 엄마를 찾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며 쓸데없는 소리를 해대고 그럼 그 채우리 선생이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남매가 되어서도 몰래몰래 손잡고 뽀뽀하고 둘이 연애하는 건 아니겠지? 선영 언니가 꼬리 9개 달린 불려온데 수지도 겉만 봐서는 그 속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알아듣게 한 소리 딱 해주고 싶지만 이젠 뭐 내 딸도 아닌데 신경 쓸 필요 없지. 하고 말합니다.
한편 진나영은 장윤자 때문에 김마리의 눈밖에 난 것을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쓰는데요.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에 신경을 쓰고 음식도 손수 만들기도 합니다. 김마리는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잠을 충분히 자야 해. 진나영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요. 마당집 반찬들에 비하면 턱없는 솜씨지만 그래도 우리 콩이랑 같이 만들었어요. 하며 김마리의 환심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김마리는 마당집이라는 말에 기분이 다시 언짢아졌고 식탁의 절반 이상이 마당집 음식인 걸 알고 식욕이 뚝 떨어집니다. 김마리는 진나영에게 앞으로 마당집 반찬은 내 앞에 내놓지 말아라 하며 주의를 주었고 한진태는 사람이 속이 왜 그렇게 꼬였냐며 반찬 하나에도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거냐며 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김마리는 이 반찬들을 그 여자가 손으로 직접 만들고 당신이 먹을 걸 상상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쳐요. 당신은 아직도 이혼하겠다는 마음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한진태는 이제 그만할 때도 되었잖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현성이 결혼시키고 해줄 거 다 해줬는데도 아직도 불만이에요? 그럼 내가 우리 손주가 아닐지도 모르는 애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집에 계속 살으라는 말이요? 김마리는 그게 할아버지로서 할 소리예요. 지난번에 마당집 여자가 상견례 음식을 하러 온 것도 그렇고 당신 주변에 항상 그 여자가 끼어들어 있잖아요. 김마리는 화를 내며 나가버렸고 한진태는 한숨만 쉽니다. 한현성은 한진태에게 아버지, 어머니와 언제까지 이렇게 냉전 상태로 사실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어두우니 나영씨도 편하지 않은가 봐요. 한진태는 너는 나 때문에 네 첫 해교에 방해가 될까봐 그러는 거냐? 못난 자식, 너희 엄마도 그래. 아직 손주가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도 많이 참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한진태는 김마리를 불러 같이 외출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김마리를 마당집으로 데려가는데요. 김마리는 마당집에는 처음 와보는데 강정수는 원장님께서 어쩐 일로다가 사모님과 함께 오셨네요. 며느리 되는 사람이 바리바리 반찬을 사가지고 가는 뒤 하고 아는 체를 하였고 한진태는 네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이쪽은 제 안사람입니다. 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김마리는 마당집에 온 것이 불쾌한 데다가 또 언제 볼 거라고 일일이 인사를 시키는지 한진태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최선영은 한진태에게 오늘 준비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친절하게 대하였고 김마리는 최선영이 한진태를 보는 눈빛도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한진태는 지난번 상견례 때 신세를 아주 많이 졌다면서 고마워했고 최선영은 저희 집 단골 손님이신데 제가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같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원장님 좋아하시는 것들로만 준비했는데 사모님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해드릴게요. 최선영의 말에 한진태는 아니요,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음식이 다 맛있으니 괜찮습니다. 김마리는 한진태와 최선영이 나누는 짧은 대화조차 듣기 거북스러워하는데요. 최선영이 나가고 나자 김마리는 대체 이 집은 뭐고 저 여자는 당신한테 뭐예요?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목적이 뭐예요? 하며 물었고 한진태는 목적이라니요. 내가 자주 가는 곳 당신한테도 보여주고 싶었고 내가 왜 이 집에 식사를 하러 오는지 당신도 이 집의 편안함을 느껴보라고 데리고 온 거요. 김마리는 한진태에게 거짓말 말아요. 정말 그 마음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을 의심 안 할 것 같으니까 대놓고 저 여자 보러 온 거 아니냐고요. 하며 한진태의 마음을 몰라주었고 한진태는 당신 왜 이래요? 여기까지 와서. 내가 설마 당신이 말한 의도로 이곳에 왔을 거라고 정말 믿는 거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김마리는 당신이야말로 그만둬요. 이 집에 다니지도 말고 며느리 시켜서 음식도 받아오지 말라고요. 나는 보육원에서 당신과 저 여자가 웃으며 식사하는 걸 봤어요. 당신은 나한테 수십 년간 한 번도 그런 웃음 보인 적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김마리는 집에 가려고 룸을 나왔고 최선영은 음식을 더 내오려다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말아서 표정이 굳어진 상황입니다. 최선영은 아무래도 자신이 누군지 밝혀야 김마리가 오해를 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모님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자 김마리는 제가 무슨 오해를 했다고 그러시는 거죠? 오해가 맞긴 맞는 건가요?
하며 언짢은 표정을 지었고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말 조심하세요. 이제 그만 갑시다. 하고 말하는 순간 진수지와 채우리가 들어왔고 진수지는 최선영에게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며 의아해하는데 한진태는 진수지가 최선영의 딸이라는 것에 놀라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74화에서 채우리와 진수지는 서로가 남매로 살아가기로 약속을 하고 채우리는 최선영에게 진수지를 위해 소송을 포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진나영은 장윤자로 인해 일그러진 김마리의 심기를 돌려놓기 위해 무리하게 집안일을 하고 한진태는 김마리의 의심병이 깊어지자 마당 집으로 데려가 최선영과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진수지가 갑자기 나타나 최선영을 엄마로 부르자 상견례 때 장윤자가 왜 그렇게 불편해했나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진태는 진수지를 따로 불러 최선영이 진수지의 엄마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한현성과의 교제를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며 후회를 했고 채우리와 사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며 묻자 진수지는 친엄마를 찾은 지는 얼마 안 되었고 채우리는 입양된 아들이고 이제는 남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진태는 진수지에게 호적이 다르면 두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냐고 말하였고 진수지는 아버지의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장윤자와 진나영과는 더 이상 가족으로 살고 싶지 않아서 호적을 옮기기로 했다고 말해버립니다.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자신이 아직 모르는 비밀이 더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비서는 한진태의 지시를 받고 진수지의 해명 동영상을 올린 숨막꼭질 PD를 찾아가 진나영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김마리만큼이나 장윤자도 한진태와 최선영의 사이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장윤자는 채우리가 입양되었다는 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채우리가 한진태의 자식이어서 한진태가 마당집을 몰래 드나들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였고 한진태와 채우리가 사용하던 컵을 회수하여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결과는 결국 일치로 나왔고 장윤자는 최선영의 소송을 다시 반대하고 나서는데요. 자신은 27년간이나 진수지를 키웠다면서 겨우 몇 년 진수지를 키운 최선영이 진수지를 데려갈 자격이 없다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진수지에게 살갑게 대하며 엄마 노릇을 하는 장윤자에게는 계획이 다 있었는데요. 채우리가 한진태의 아들로 밝혀졌으니 채우리와 진수지의 결혼을 적극 추진하여 해들재단과 겹사돈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들재단의 모든 것을 더 확실히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나영의 실체가 이제 밝혀져 진나영은 출산 후 김마리에게 아기를 뺏기고 쫓겨나게 되고 채우리는 해들병원을 물려받아 진수지와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